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구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바뀐 데다 안정된 직업을 찾는 지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 수십 년 동안 쓰던 마을 진입로가 땅 주인의 소유권 주장으로 막히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 공간 등 여건은 부족해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울산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뽑는 시험에 4명 모집에 232명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 대졸 지원자부터 코로나19로 실직한 가장까지 사연도 제각각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손에 든 10kg 모래주머니를 힘껏 던지는 사람들. 6m가 넘자 주변에서 탄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6m 6. 20kg 모래주머니를 짊어진 사람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있는 힘껏 앞으로 달립니다. 얼핏 체육대회 같이 보이는 이곳은 다름 아닌 환경미화원 체력심사 현장입니다. 이번 채용의 경쟁률은 무려 58대 1. 4명을 모집하는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에는 232명이 몰려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119명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 층이 대거 몰렸습니다. 여기에 계속된 경기 침체로 직장을 잃었거나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실은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게 좀 회사의 그런 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사실 좀 또 직종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제가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힘든 일이지만 환경미화원은 만 60세 정년 보장에 초봉도 많게는 5천만 원 수준으로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구직자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우 개선도 많이 좋아졌고 근무 여건도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 이번 채용은 면접을 거쳐 오는 13일 최종 합격자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요즘 농촌에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마을 진입로가 막히는 경우가 잇따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도로 밑으로 하수관이나 도시가스관을 깔려고 하자 땅 주인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지만 분쟁을 해결해야 할 울산시 등 각 지자체는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30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마을.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 한 대가 길을 막고 주차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이렇게 길가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장된 사유지인데 울주군이 최근 이 도로 밑에 하수관을 깔겠다고 하자 땅 주인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30년 넘게 지나다녔던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된 주민들은 황당합니다. 응급 환자가 있으면은 환자 집 앞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차로 막혀 있으니까. 울주군 웅촌면의 한 시골 마을도 비슷한 이유로 도로를 막는 소란이 일어나 마을 주민들끼리 한 차례 홍역을 겪었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가스 배관을 사유지 도로 밑에 넣으려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세바도 깔았는 거 저만도 꽤 내쁘다 이거 저 땅님 제가 저까지 적었다 이라고 꽤 내뿌려 나니까네 마 차가 못 댕기.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지만 지자체들은 주민들 간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분쟁에 관여하길 꺼립니다. 사유지 내 도로는 행정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주민들은 땅 주인과 협의가 무산되면 통행 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여기도 지적 정리를 하든지 그다음에 계획도로거든요. 계획도로를 빨리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계속 지속됩니다.
이 같은 분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나 상속 등으로 바뀐 땅 주인이 갑자기 마을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군이나 구청장이 도로 고시 공부를 하고 차차차차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가야 된다. 올 들어 강원 인제군과 전북 장수군이 사유지 도로 매입에 나서는 등 분쟁 해결에 뛰어드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울산시 등 상당수 지자체는 마을 도로의 사유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민의힘과 부울경광역시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 의장,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송초로 시장을 비롯해 3개 시도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과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 국립미래디지털과학관 건립 등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반이 척박하고 시민들도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선입견이 많은데요. 통계로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좋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고 지역 행사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 있는 울산 시민은 전체의 75.5%, 특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4번째로 낮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시간이 모자란다는 응답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왜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울산 시민들은 문화예술 관람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지역 행사에 가장 큰 불만을 갖는 요소로 행사의 내용과 수준을 들었고 접근성이나 교통 편의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울산은 광역시도 중에 타 지역까지 가서 문화예술 행사를 보고 온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멀리 가서라도 좋은 문화예술을 감상하려는 의욕은 높지만 동시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확보하는 게 대안인데 1000석 이상 관객을 들여 대작 공연을 올릴 수 있는 대공연장은 울산문화회관 한 곳뿐이고 미술 전시 공간도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당장 대규모 공간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자하기 쉽지 않다면 작더라도 수준 높은 행사를 최대한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이후 잠잠하던 이 논의가 부울경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울산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실리를 찾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가덕도. 부산시가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곳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적극 추진했던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했는데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이유는 부산의 생존과 직결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점인 해상운송에 항공운송을 결합시키고 신공항 배후에 위치한 녹산산업단지를 키워 최고 물류도시로 혁신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야 지도부 모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종도 공항에 필적할 만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투톱 공항 중에 하나의 규모와 역량을 가지고 추진돼야 된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 향후 절차의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해공항 확장안이 적당한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새로운 공항 입지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 울산과 경남은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에는 반대해왔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가덕도를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가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디 뭐 가덕도다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항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은 공항 존립을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울산시가 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많은 힘을 쏟기보다는 원전 해체 산업 등 부산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면 울산시가 얼마나 협상력을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 울산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국내 최초 바다 위 캠핑장인 북구 당사 해상 캠핑장이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해상 캠핑장은 공사비 35억 원을 들여 건립되며 4인 가족 캠핑장 20면으로 구성됩니다. 북구는 캠핑장 통로 일부 구간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강화 유리 다리를 설치하고 당사항 일대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각화 박물관의 김경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대곡천 방구대 안각화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주요 동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호랑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선사시대부터 한국에 서식해왔던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검은색의 줄무늬가 가장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방구대 안각화에서도 이런 줄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호랑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줄무늬와 그리고 긴 꼬리, 이 특징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앉아있는 듯한 호랑이뿐만 아니라 금방이라도 도약할 듯한 호랑이까지 다양한 모습의 호랑이의 특징과 자세를 모두 새겨두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존해야 될 방구대 안각화에 나타나 있는 여러 그림의 동물들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여파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수업이 줄을 이루면서 대학생들의 전입 신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앞다퉈 지원책을 내걸고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했던 지자체로선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동에서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의 현장 민원실이 운영 중입니다. 외지에 주소를 든 대학생들이 쉽게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상주시가 마련한 출장 주민센터입니다. 인구 10만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주시는 3년 전부터 캠퍼스 민원실을 가동하고 공격적인 전입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는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에게도 최대 8차례 총 160만 원의 전입 지원금과 학기당 30만 원의 기숙사비까지 제공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혜택입니다. 상주에서 생활하는 만큼 주소를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입지원금과 기숙사비 지원 같은 다양한 도움도 받을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학생 전입이 저조합니다. 지난해 700명에 달했던 상주시 학생 전입자는 11월 현재 130여 명, 5분의 1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학 등교가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인구 16만 사수에 나선 안동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조례를 개정해 최대 240만 원에 달하는 대학생 주택 임차료 지원책과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입 신고는 지난해 절반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2학기 중에서도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 이어지고 있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 정원의 한 40%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구, 즉 주민수는 정부 교부세 배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15만 단위로 실곡 설치 기준 등 조직 규모가 달라지고 부단체장의 직급 조정 등이 달린 만큼 지자체에 있어 인구 사수는 생존 현실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인구 절벽에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중소도시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을 개정해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공천을 추진하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울산 남구청장 선거는 전임 김진규 청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다시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선거에 후보를 내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도의 있는 자세라며 남구청장 재선거에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증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어도 공공병원 신증축과 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예산 지출에 소극적이면서 국방 예산은 크게 늘렸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부터 오는 18일까지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이어집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앞두고 역대 가장 많은 1,87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의회가 일부 구의원들의 요구로 구매한 지 1년밖에 안 된 소파를 탁자로 교체하기에 나서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2021년도 본 예산에 소파와 책상 등 집기를 교체하는 데 쓰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는 소파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폐기하지 않고 다른 의원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홍보관 공사 금액을 부풀려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유정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인 A씨는 2016년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과 짜고 4억 700만 원인 공사대금을 10억 6천여만 원으로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 지역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발생은 3,100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줄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은 3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증가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어제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악화된 지역 기업들의 경영 인프라 강화를 위해 법무법인 세종과 상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 측은 울산 상위 회원사에 대한 각종 법률 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 상위는 지난 7월 기준 울산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1.88%로 전국 평균의 38배에 달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지만 울산에는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때문에 건조주의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흐린 하늘은 내일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절기 입동인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를 웃돌겠고 한낮 최고 기온 22도로 예상되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7도, 한낮 최고 기온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8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울산이 18도, 그 밖에 모든 지역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부터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